이제 다 끝나요. 그러면은 제가 3주차가 끝나거나 4주차 때 치유한홍 민족사서에 있는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우리 민족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우리의 기록을 가져가서 어떻게 발췌를 해서 패자의 역사를 황제 허던이 이긴 승자의 역사로 바꿔놨는지 그것을 백일하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제가 민족사서에 있는 내용을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 사교 오제 봉기를 이해할 때는 배달국의 기본적인 이 영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오제 봉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대 거바란 한원께서 기원전 3897년도에 제위에 올라서 5세 폐오의 한원 때 기원전 3512년에 등극하신 이분의 12번째 아느님이 바로 태오옥이다. 이것이 중국의 삼황의 첫 번째로 들어가 있다. 동의의 유명인을 차용해다가 조작해 만든 것이 중국 시원사다. 다이반 한홍, 거련 한홍이 지나고 8세 안보련 한홍 때 강수가의 군사 감독으로 보냈던 신하의 이름이 소전인데 그 따라갔던 아들이 바로 신농이다. 염제신농이 아버지를 따라가서 성서정 강수가에 있는 요 강이라고 그랬죠. 강수가 여기서 온갖 약초를 먹고 동양의학의 시조가 됐다. 그래서 요 염제신농과 14세 좌우제 한홍, 일부 치유 한홍 때의 요 간극이 약 530년 된다. 그래서 한 600여 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황제 제후의 아들 헌원은 바로 요 소전의 먼 후손이다. 그래서 태오복희, 염제신농, 헌원, 치유한홍, 안보련 한홍 요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오제봉기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주석을 단 당나라 때 중국의 역사가들도 주석을 달 때 이 관계를 그냥 이대로 1대2대로 나가지고 헷갈려한 사가들이 많이 있다. 저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배달국 18대 1565년에 한웅의 역사가, 배달국의 역사가 바로 사기 오제봉기를 세부 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료가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한 페이지로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큰 글자, 이것만 사마천이 기록한 것이지 작은 글자들은 후대에 당나라 때까지 사가들이 주석을 단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문은 생략하고요. 염제가 제후들을 업심여기고 능멸하니, 자, 염제신농. 염제신농이 황제 헌원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염제는 뭡니까? 염제신농의 먼 후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신여기고 능멸하니 제후들이 모두 헌원액으로 썰렸다. 그러니까 약 530년이 지나서 소전의 후손들 중에 뭐 여기는 염제신농은 아들이고 헌원은 그 530년 후에 소전부락의 제후의 아들이니까 염제신농의 후의 집안보다 헌원 집안으로 제후들이 썰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시기는 기원전 2700년대. 헌원이 이에 덕을 닦으며 군대를 정비하였다.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다스리고 오곡을 쉬며 만민을 어루만졌다. 헌원이 제후들을 이렇게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통치를 잘했다는. 사방을 헤아려서 큰 곰, 비휴, 추, 시라소니, 범 등을 훈련시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전방에 가면은 왜 탐지견들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판천들판에서 염제와 세 번 싸움 끝에 뜻을 이루었다. 이거 이제 판천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우측 지도로 보면은 사마천 오제 본기에서는 지금 북경 옆에 여기 탕록이라는 지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과연 여긴가 아니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가 이거는 좀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염제신농과 세 번 싸움 끝에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염제의 먼 후손, 염제부락의 먼 후손과 세 번 싸움 끝에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설명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황제 이렇게 돼 있죠. 탕록이라고 돼 있죠. 이 밑에 뭐 판천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판천이라고. 이거는 중국에 나온 원시사회 불학 분포도에 이렇게 자기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황화가 꼬부러지는 요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으로 보면 바로 요 지역을 판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는 정비한다는 뜻이다. 취오기, 5가지 오행의 기준을 다스리고 지폐에서 왕석은 오행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했다. 세근에서 봄은 가벌이라고 한다. 목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여름은 병정으로 부르며 화의 기운에 속한다고 일렀다. 바로 5가지 오행의 기운이다. 이 오행은 요임금이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혹세무민의 무기로 삼았다고 이제 나중에 보면 부도지로 나옵니다. 그 오행, 잘못된 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오종, 오곡을 심어. 지폐에 대인이 고찰하기를 예자는 심는다는 뜻이다. 시경에 콩을 심다라고 일렀다. 주례에는 5종류의 곡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년은 오종이란 기장, 수수, 콩, 보리, 열을 이른다. 요 얘기는 뒤편에 가면 또 나옵니다. 세근에 예자는 하종인데 심는다는 말이다. 오종은 바로 오곡을 말하며 음은 주와 용의 반절음이다. 그러니까 요 지읒하고 용하니까 종 이렇게 나겠죠. 이런 조성은 시야, 대야, 생매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하 열걸 콩은 대도이며 각박이 지금은 호콩이라고 하며 정신은 콩이 큰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설명이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정의 예자는 이응 예의 반절음 음가이며 종자는 종으로 발음한다. 종음 반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만민 도사방, 만민을 어루만졌다. 사방을 해야 돼서 누가? 황제 흔은이. 지폐에 왕숙이 가라되 사방을 도마여 안정되게 어루만졌다고 했다. 정의의 요 탁자는 요 도락반, 도와 락의 반절음이다. 그래서 교옹, 비비, 휴추호, 곰, 큰곰, 비휴, 추호, 시라소니, 범 등을 훈련시켜.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비유가 어떻게 생기고 뭐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좀 성난 표범처럼 생긴 이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비유라는 그 동물이 뭐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상서에 범과 같고 비유와 같다고 일렀고 이하는 비는 백호라고 말했다. 하여튼 호랑이하고 시라소니 뭐 요런 쪽에 좀 사나운 짐승들 전쟁에 가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기에 가로되 앞에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비유의 길을 내건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 비유의
그림을 그리는 길을 이렇게 내걸면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하의 제차 이르길 초범은 살쾡이와 비슷하다고 했다. 살쾡이면 시라손이 생긴 게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여섯은 사나운 짐승으로 전투를 가르칠 수 있다. 주례에 복불씨가 있어 교육을 관장해 맹수를 길들였다. 바로 옛날 소를 부리고 말을 탄 것이다. 그런 종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염제신농의 후예들하고도 전쟁을 하고 나중에 치우환웅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웅자는 음의 각이 웅이고 피자는 음이 비라고 한다. 비자는 바로 비자는 비로 소리 내면 휴는 소리값이 휴다. 추는 성모 여기 반절음이라는 뜻입니다. 음모의 반절음이다. 큰 곰은 곰과 같고 털이 누른 백색이다. 각박이 비는 잡아 죽이며 호랑이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책에 사조를 가르쳐서 전투를 익힌다는 말로 맹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 적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동물들을 길렀다. 그래서 훈련된 맹수 같던 병사들과 함께 이어 염제 전어 판천지야 함께 판천의 들판에서 염제와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집회에서 복권이 판천은 땅 이름이라고 말했고 항복비를 상곡에 소재한다고 설명을 했다. 이 상곡이 여기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탕록 있는 요 지역을 상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의의 한자는 비읍과 안의 반절음이다. 괄지지에 이르기를 가로되 판천은 지금 이름이 황제천이다. 거기에 황제천이 있다. 교주 회용년 동북 56리에 있으며 오리를 나서면 탕록 동북 쪽에 이르러 탁스와 함께 합친다. 그래서 이거 대천 광려도에 보면 여기 지금 북경입니다. 여기 대동시고 여기가 지금 탕록이에요. 여기 지도로 보면은 여기 지금 북경이고요. 여기 북경이고 여기가 대동시고 탕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북경으로 들어가는 강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순천부라고 하는데 요 순천부 쪽에 북경으로 들어가는 요 강은 영정하라는 강이고 이게 상근하 영정하라는 강이고 그 아래 보면은 강이 하나 탕록에서 흘러내려와서 나중에 이 밑으로 가서 합류하는 강이 있어요. 이게 탁수라고 되어 있어요. 탁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원래 신라 원주민들이 탁수를 건너서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지역입니다. 송종성 박사라고 삼국시대 연구하신 분이 신라 원주민이 바로 이 탁수를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 지역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탕록이 있죠. 이게 황제 헌원과 치우환웅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것.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제파 치우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의 역사로 변조시켜 놨어요. 실제로는 어떠한 역사라고 그랬죠? 70여의 전쟁에서 황제가 쫓겨가다 탕록 벌판에서 사로잡혀서 군시를 맹세를 하고 저 장안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73회라고 그러네요. 네, 73회. 예, 73회. 그래서 바로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탕록의 위치에 대해서 사기 오제본기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서는 지금 탕록이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서주라는 곳과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그리고 또 산서성 남단으로 또 추정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헌원하고 소전의 후손들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려면은 여기서 싸워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왜 둘 다 왜 일로 가서 싸우냐고. 아니, 염제신농에 이 제대로 그런데 이제 주석은 후대의 학자들이 주석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탕록 역성이 있는데 교주 동남 50리에 소자하며 원래 황제가 도읍한 곳이다. 진나라 태강지리지에 탕록성 동쪽 1, 2에 판천이 있고 위쪽에 황제의 사당이 있다고 일렀다. 고찰하면 판천 볼가는 곧 평야지대다. 근데 이거 하면 평야지대 아닙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이게 중국의 사교 오제봉기의 흔은의 잘못된 역사를 사마천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서주에서 초도를 했는데 이게 팽성이자 탕록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도읍한 데가 이거 신정용땅이야. 신정용땅인데 이게 치유한홍이 등극한 곳이거든요. 기원전 2707년에 배달국 14대 한홍으로 등극한 곳이라고 저 인근이. 응? 그리고 흔은 요 탕록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이 서안 인근으로 서안 인근으로 요배를 갔다가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여기서 죽었거든요. 황릉이 여기 있어 지금. 그렇다면은 전쟁은 여기 어디서 일어난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너무 멀어요. 이까지 가면 너무 멀어. 아니 그때 기원전 2700년대에 뭘 타고 여기까지 싸우고 그냥 나는 여기로 돌아오고 너는 또 일로 가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후대 사가들이 좀 주석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당이 있다. 고찰하면 판천벌판은 곧 평야지대이다. 그래서 요 대천 광여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 지역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게 치유한홍에 지금 무덤이 있는 것은 동평군 수장령 한방성 안에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고요. 현원이 태어난 것은 곡부 아래 여기 서구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로잡은 것은 여기라 하고 또 유배 보는 것은 여기라고 하고 근데 중조산 아래 여기 가면은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 호수가 있어요. 그 운성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운성시가 맞을 겁니다. 거기에 매월 10월 달이 되면은 강물이 전부 다 핏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적조현상입니다. 일종의 적조현상. 근데 그때 부는 바람을 치유풍이로 하고 중조산 우측에 있어요. 봐요. 그때 이렇게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적조 현상을 치유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뭐 간호사당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좀 치유와 관련된 뭐 고사들이 좀 많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전쟁을 한 지역이 요 지역을 판천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전 연후 덕기지 세 번 싸운 끝에 뜻을 이루었다. 정의의 황제가 염제에 봐요. 이제 이 정의에서는 제대로 했죠. 염제의 후손을 이겼다는 말이다. 염제 신릉을 이겼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설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요. 동시대 사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 주에 치유한홍 제가 특강을 할 테니까요. 동북아시아에 지금 대변혁이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모토가 치유한홍 아닌가 하는 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한홍과 묘족, 치유한홍과 화교, 치유한홍과 싱가포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좀 5분 쉬었다가요. 훈봉자에 하고 또 구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